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돈이라는 문제를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돈에 대한 문제를 배우거든요.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들은 돈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라는 말만 하시겠죠. 이런 집의 자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해도 가난한 사람의 재정 계획과 사고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되물림하고 있는 것이며 부유한 사람은 부를 되물려주고 있는 거죠.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읽고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가난한 아빠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부자 아빠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그런 거 살 돈 없어 라고 하지만 부자 아빠는 절대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하게 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라고 하죠. 가난한 아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부자 아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아빠는 돈을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를 피해라 라고 하며 부자 아빠는 무엇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아빠는 우리 집이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다라고 하지만 부자 아빠는 우리 집은 부채이며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난한 아빠는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혹은 돈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부자 아빠는 돈이 곧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속물이라고 칭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리 깔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돈을 원하고 돈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말이죠. 돈이 싫다면서 돈이 필요 없다면서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일을 하러 가죠.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사실 돈이 없다면 생활에 엄청난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많습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돈이라는 녀석이 없으면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도 없고 실행할 수조차 없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직장을 구하게 되고 돈을 받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첫 번째 차이점이 나옵니다. 부자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주위 사람들에게 가끔 왜 일을 하는 거냐고 질문을 해보면 돈을 주니까 일하지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대부분 직장에서 일하고 계실 테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돈이 없는 부분을 영원히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닐까요?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내 목숨이 다하는 것처럼 바로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죠. 월급은 내가 일한 보상이며 대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발에 채워진 족쇄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일화가 나옵니다.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라고 칭하는 마이크의 아버지의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에는 3시간씩 일을 했으며 시간당 10센트를 받았습니다. 때는 1950년대였고 만화책 한 권이 10센트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화가 났습니다. 일하는 강도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인데요. 저자가 가난한 아빠라고 칭하는 진짜 아버지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부자 아빠가 미성년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며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시간당 25센트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올려주지 않는다면 즉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빌어먹을 일자리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라며 분노에 차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부자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선 불만을 쏟아내죠. 괴롭히기만 하고 욕심쟁이처럼 노동 착취만 하고 있잖아요. 아저씨는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사기꾼이에요.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준다더니 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죠? 라고 하니 부자 아빠는 조용하게 나는 너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3주 동안 부자 아빠가 자기 자신에게 말 한마디 건 적도 없다고 하죠. 부자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설명하거나 강의를 하는 방식은 학교에서나 쓰는 방식이야. 삶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어. 대개의 경우 삶은 얘기해주지 않더라고. 그냥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둔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싸우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배워서 앞으로 전진을 하게 돼. 현대사회에서도 저자가 하는 행동과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데모 같은 거 말이죠. 위의 문제는 회사가 문제니까 회사를 바꿔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 찾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도 세상 탓을 하며 부모 탓을 하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막상 위와 같은 상황이 되면, 그게 내 상황이라면, 임금을 너무 적게 받는다면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려는 사람은 100명 중 1명, 아니 10,000명 중 1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악덕업주 같은 부자 아빠는 너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하죠. 부자 아빠는 직원이 1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급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된다면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사장을 탓하면서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이직을 하겠어 라고 해봐야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새로운 숙제를 맡아서 하고 있게 되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물으니 부자 아빠는 머리를 토닥거리면서 이걸 써야지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느낀 바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부자 아빠의 경고 같았습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 그냥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하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그냥 일이에요. 어떠한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단순히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받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저는 월급의 노예인 거죠. 썸네일에서 월급은 개나 줘버리라는 의미는 월급을 받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돈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안 된다, 세상이 잘못이다 라고 확정을 지어버린 순간 우리의 뇌는 사고를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의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떠한 생각을 해도,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차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꾸려고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래봐야 세상은 바뀌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하는 순간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두뇌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쓰면 쓸수록 강력해집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고스톱을 치면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한 부분인 거죠. 어떻게든 숫자를 맞춰야 하고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저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악덕업주 부자 아빠는 이제부터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9살짜리에게 돈을 안 줄 거고 일은 해라, 그리고 너 자신 스스로 돈 버는 방법을 찾아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가 실업급여 탈만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부자 아빠는 호랑이가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키우려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 일해서 30센트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만화책을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 30센트조차 없으니까 일할 맛이 뚝 떨어지고 아쉬운 마음뿐이다 보니 만화책 진열 때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만화책을 폐기 처분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배급업자를 만나서 이 만화책을 가져가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너희들이 이 가게에서 일하고 만화책을 어딘가에 다시 팔지만 않는다면 괜찮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저자는 마이크와 손을 잡고 마이크의 집 지하의 빈 방에 수백 권의 만화책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간에 10센트짜리 만화책방을 오픈합니다. 진짜 저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하는 구독형 서비스를 저때 생각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당시 만화책 한 권이 10센트였으니까 아이들은 2시간에 최소 5권을 읽을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사업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작은 밀리의 서재, 작은 넷플릭스처럼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석 달 동안 매주 평균 9.5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하면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게 되었으며, 만화책 도서관을 오픈하면서 고용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의 여동생을 일주일에 1달러씩 주면서 책을 정리하고 매일 입장하는 아이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어떤 건의가 들어왔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즉 사업체가 저절로 나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구조를 만들어낸 셈이죠. 월급이란 족쇄를 잘라내고 스스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경험을 이 어렸을 때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부자 아빠는 저자에게 돈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월급은 개나 줘버리라는 이유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대강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저축을 하면 루저라는 걸까요? 1970년대에는 저축을 통해 은퇴 생활까지 여유롭게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통장식 예금 계좌가 2자릿수 이자를 안겨줬고 저축 예금 계좌가 실질적으로 부를 증진시켜 주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으며 오늘날은 저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다. 많은 은행들이 예금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관하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저축하면 루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보관비를 받지는 않을 텐데 일본은 보관 수수료를 받나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하면 이자를 먹고 살 만큼 주지는 않죠. 아니, 티도 안 날 만큼 주고는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책에서는 금매로 나온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돈을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방법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역시나 그 시대에서나 통할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그 돈으로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비슷한 내용을 어떤 유튜버한테 제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유튜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를 살 돈이 있다면 들어가지 말고 월세를 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인가 싶죠. 보통은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세를 살 돈으로 투자할 곳을 찾아서 투자해라 라는 말을 하는데,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도저히 전세금을 못 빼겠더라고요. 한번 투자할 기회가 있었고 전세금을 빼서 3년 정도만 고생하자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못했어요. 아마 그때 제가 그 두려움을 이겼더라면 최소한 전세금의 50배 이상의 수익을 봤을 거예요. 위에 유튜버가 했던 이야기의 본질은 어차피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손에 돈을 쥐고 있으면 그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서 나는 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본금을 모으는 선까지의 저축을 하라는 거죠. 일정 자본금을 모은 이후에 투자 혹은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돈을 버는 거지, 돈을 쥐고 있어봐야 가치만 떨어지고 일을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일하면서 그 돈으로 돈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살 거야 라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클릭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통해서 부자들의 마인드와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피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